네, 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아유, 시건 내가 지금 30분 떠들었는데 녹화가 안 됐어. 아, 네, 의외 없습니다, 지금. 네. 오늘은 잠깐 안내 말씀 먼저 드리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계에 대한 강의를 신년 들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죠. 일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주제를 해서, 귀신, 빙의, 천도제, 체험적인 이야기, 신비적인 이런 경험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왜 그런 현상들이 있어지는지, 특히 하물며 외계인들, 그런 내용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되고요. 초반에 아마 한두 달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하단 부분에 설명 내용 문구도 있고, 후원 계좌도 안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코드9 학회뿐만이 아니라 369TV 우리 이제 박 대표가 줄을 이루어서 제가 사회를 하고 하는 채널에 대한 링크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영성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과학과 영성적인 부분은 박 대표를 통해 가지고 369TV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9 학회 후원 계좌는 아래 하단에 적은 것처럼 내용이 되어 있고 설명에도 되어 있습니다. 많은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쓰려고 하니까 책 쓰는 비용도 돈이 나가다 보니까 제가 뭐 아시는 출판사 있으시면 소개시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책 쓰는데 돈이 안 나갈 수 있잖아요. 뭐 다만 이제 책 써가지고 돈은 벌 수는 없으니까 뭐 출판사가 돈을 벌겠죠. 아무튼 뭐 제 입장에서 책은 출판을 해야 되니까 소개시켜 주셔도 좋고, 후원을 해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도 아시는 분, 학원 하시는 분이 계신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연습실이나 이런 걸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소개를 시켜 주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무료로 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벌써 신년이죠.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매월 말 이렇게 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련 모임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몸 공부, 마음 공부. 지금은 마음, 지식, 법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몸 공부까지 같이 가야지만 밸런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수련 모임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수련 모임도 같이 해서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깨달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코드9 TV 여러분의 많은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리고, 자, 제가 30분 떠들었는데 이게 녹화가 안 돼버렸어. 아, 참, 두 번째 지금 다시 제가 보통 한 번에 다 끝내는데 이게 두 번째 하면 이 맥이 또 빠져가지고요. 뭘 했는데 사실은 기억을 못 하는데 아쉽습니다. 예. 오늘 현상계 1강 차원계와 연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일단까지 알려주는 내용이 현상계, 즉 차원 매트릭스, 이 차원계에서 있어졌던 그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요. 즉 실제적인 연계를 다룬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을 봤다, 빛의 몸을 봤다, 신선을 만났다, 요정을 만났다, 저승사자를 만났다.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 현상계, 제가 현상계라고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사는 이 탄소기반 생명체가 사는 여기만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차원 매트릭스 이거 자체가 다 현상계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겪을 수 있는, 즉 여러분에게 오는 존재들은 이런 존재, 이런 존재, 이런 존재,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빛, 플라즈마, 규소, 탄소, 기관, 생명체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주로 많이 보는 건 뭐예요? 귀신, 그렇죠? 신선. 동양에서는 귀신과 신선을 많이 보고 서양에서는 누구를 많이 보냐면 외계인을 많이 봅니다. 즉, 저 외계인이 우리가 아는 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UFO 외계인이 아니라 보통 실제적으로 진짜 외계인을 만나신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빛 덩어리로 봐요. 체험담 이야기입니다. 빛 덩어리가 와가지고 몸을 휘감고 간다든가, 빛 덩어리가 와서 보여준다든가, 빛 덩어리가 앞에 등 나타났다가 휙 사라진다든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주로 우리가 이제 선도 수련을 하시는 분들, 동굴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폭포수에서 수련을 하시고 뭐 이 사람은 16년을 수련을 했니 하면서 떠드는 우리 정법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신선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귀신을 보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하여튼 신을 만나는 것도 뭡니까? 다 비슷하죠, 내용이. 동양적으로는 신선의 모습으로 나오고 서양적으로는 이런 빛덩어리의 외계인의 형체를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깨달음을 주고 갑니다. 근데 보통의 깨달음을 주고 구하고 떠나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어지는 현상이냐면 제가 말하는 현상이 이 차원 매트리스에서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이 사람들은 영계에서 왔다 생각을 해요. 영계다. 영계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존재. 우리가 왜냐하면 몸이라는 것을 입고 있잖아. 탄소 기반의 몸을 입고 있잖아. 탄소 기반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내 몸이 아닌 영혼의 존재는 당연히 빛의 존재고,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영계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계는 이쪽입니다. 이쪽 보이죠? 이쪽이 영계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벌어지느냐입니다. 보통 여러분을 현혹을 시켜요. 누가 현혹을 시키느냐? 귀신이. 요거 옆으로 좀 당겨갖고 그림을 그릴까요? 현혹을 시키는 게 누가 있냐면 귀신. 귀신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현혹을 시켜요. 현혹을 시켜서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냐면 살기 위한 목적. 제가 전에 귀신과 이야기 한번 한 적도 있었죠. 귀신의 살기 위한 목적은 뭐냐면 사람의 몸, 육체. 몸이라는 것은 몸이 없는 이 귀신에 비하면 몸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어떻게 되느냐면 도를 닦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기를 받을 수 있고 생명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귀신도 도를 닦나? 네, 귀신이 또 도를 닦아요. 왜? 살기 위해서 깨달음을 추구를 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계되느냐면 의식의 확장과 연계되고 곧 영생과 연계돼요. 깨달음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곧 뭐냐? 영이요 생명이다. 보통 체험을 하게 되시는 분은 체험에 확 넘어갔기 때문에 체험이 다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은 나중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뭐를 알게 되면, 깨달음이 있게 되면 체험은 나중에 또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제 방식이 뭐예요? 일단은 마음 공부, 법 공부를 하죠. 즉 알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몸 공부까지 하면 밸런스가 딱 맞다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의 안에 무엇을 지금 넣고 있는 거냐면 의식의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즉 도를 뭐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전달을 하는 거죠.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을. 예. 근데 귀신도 지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사람을 현혹을 해서 그 사람의 몸에 뭐 하는 거예요? 기생을 하는 거예요. 그 기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의 몸에 기생하는 방법이 말 없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즉 귀신이라는 게 기가 약하잖아, 몸이 약하잖아. 그때 은근슬쩍 슥 들어가는 거예요. 즉 기가 세신 분은
기가 세고 오라장이 딱 뭡니까? 결계가 딱 쳐져 있다 보니까 귀신이 함부로 접근을 못하고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오라장이 약하다든가 기가 약하신 분들은 귀신이 은근슬쩍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 알아차리지 못하면 귀신이 장난에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좀 신기가 좀 있으신 분도 느끼시잖아. 있는지 없는지. 그 귀신하고도 대화를 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귀신은 뭐합니까? 장난을 치기를 내가 귀신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신으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체험담을 제가 요즘에 요거 강의를 좀 쉬면서 여러 체험담을 제가 듣게 되는데,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어필은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전생 리딩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이야기와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본 결과, 귀신이 신으로 말하자면 가장을 하는 거죠. 도와주는 수호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가장을 하는 거죠. 가장을 해서 여러분이 통해서 도를 닦는 거야. 여러분이 통해 가지고 길을 받는 거야 또.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니까 너무 좋대. 누가 들으시는 분도 그 안에 거하는 신도, 귀신인지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같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흡입이 된대. 뭡니까 그게? 돌을 닦는 거지, 귀신도. 왜? 살기 위해서. 그러면 보통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무당 있죠?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당. 무당에게 뭐가 와 있어요? 신이 와 있다고 그러잖아. 저는 여기 와 있는 신은 다 귀신이라고 봐요, 사실은. 네. 자, 만약에 이렇게 와 있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기다가 뭘 주냐면 복을 줘요. 그래서 무당들이 돈을 잘 벌어요. 복을 줘서 여기 기거를 하는 거야. 뭐 장군신이 됐든 무슨 신이 됐든 자기는 신이다 해가지고 기거를 하고, 죽으면 무당은 뭡니까? 집안 내리 뭐합니까? 무당이 돼요. 엄마가 무당이면 딸도 무당되고, 할머니가 무당이면 다이도 무당이 돼요. 뭡니까? 이 신이 요 육체를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에너지 쪽쪽이에요. 에너지 쪽쪽. 에너지 쪽쪽 관계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그 몸에게 기생을 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 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 거냐? 살기 위해서 기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본인이 현생 살면서 복은 받죠. 돈은 벌고 살지만 자기한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득은 없다. 영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상승을 못해.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다. 상승을 못해. 상승을 해서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깨워서 양신체를 만들든 영체를 만들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빛의 몸을 만들든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게 방해가 되는 거죠. 방해가. 관계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현상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이 자꾸 속아. 지금 이거 속는 이야기 하면서 제가 귀신 이야기 한 거죠. 귀신이 이렇게 속이듯이 누가 또 속이느냐면 요 탄소 기반 생명체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도 귀신한테 배운 버릇이 뭐가 있냐면 남을 속이는 버릇을 배운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도사가 있는데, 어떤 도사를 좋아하냐면, 저는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도사는, 자 보시죠. 자, 이게 누구예요? 누덕도사. 머털도사 스승님입니다. 제 스승님이세요. 제가 머털도사니까. 자,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어느 도사에 가요? 머털하고 누덕한테는 안 가고, 그죠? 요 도사 행사하는 요 도사들 있죠? 그럴싸하게 갖추고 폼을 잡고
있는 척을 하는 도사들한테 주로 사람들은 갑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페북 친구가 어떤 분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아유, 그건 믿지 마라고 그랬어요. 컨셉 잡고 있잖아. 딱 컨셉 잡고, 나는 이게 참 웃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 안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현상계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겉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뭡니까? 뭘 따져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유학파, 유학 갔다 왔다, 이거 따지잖아. 특히 인도에 가가지고, 네팔에 가가지고,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나는 갔다 왔네, 나는 거기서 명상을 하고 왔네, 돌을 닦았네, 뭐 인더스 강입니까 어딥니까? 그거 가가지고 또 뭐 하던데. 그런 컨셉 잡고 유학을 했다 이런 말에 대단하게 생각하고 다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 컨셉 잡고 유학 가면 뭐해? 짓게 없는데. 여러분, 진짜 도사와 가짜 도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게 있냐 없냐예요. 즉 쉽게 표현하자면 다섯 유영모 선생님 같은 분은 깨닫고 나서, 다 섭렵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나 다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내 소리를 내겠다 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즉 자기만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많이 설파를 하신 분이 다석 유영보 선생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 그리고 예전에 기에 대해서 깨달아가지고 기학을 만드신 최한기 선생님, 1800년도의 사람이죠. 이분은.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리를 냈잖아, 자기의 깨달음을. 근데 지금은 우리가 깨달은 성인들의 그 내용을 가지고 다 정립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씩 붙여서 설명을 하고 알려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게 없어. 자기 성찰이 없고.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 게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말로 떠들 수가 없어. 강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보면 자기 거에서 설파를 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느냐면 주로 유교적인 거, 착해야 된다는 거, 사랑해야 된다는 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 뭐 하여튼 말은 좋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하느냐면 컨셉을 잡고 하는 거예요. 유학을 갔다 왔다, 나는 박사다, 나는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했다. 아니, 하면 뭐해? 짓게 없는데. 에? 매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구닥다리 소리 갖고만 하고 앉아있잖아. 자기가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남이 했던 걸 가지고 그냥 읊어주는, 암기를 잘한다 이 말이야. 암기를 잘해. 컨셉 잡고 멋있게 딱 옷을 꾸미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다 가지. 왜? 겉모습에 취하기 때문에. 희양찬란한 겉모습에 다 사람을 속습니다. 누가 사람을 속인대요? 귀신이 와서 거룩한 신인 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듯이, 거룩한 신인 채 사람을 현혹을 하듯이, 요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하고 똑같이 닮아가지고 겉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실제적인 거는 가르치지 않아요. 실제적인 것도 내용도 없어. 내가 들어가봤는데 내용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괴라고 그랬어. 어떤 요괴? 108요괴에 나오는 그런 요괴들인 거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귀신은 영적인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취해가지고 자기가 기생을 해서 살지만, 육적으로는 물질을 빨아먹잖아. 물질이 뭐가 있어요? 돈이 물질이잖아. 물질의 최고봉 뭐예요? 돈. 이거에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작 저 같은 사람은 한테는 딱 오면은 다 털리고 없으셔. 다 털리고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응? 제 강의를 제가 이때까지 계속 이불로 요즘에는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상담을 계속 받습니다. 이야기도 듣고 단체 카톡도 지금 오픈해놨거든요. 설명 문구 내용에 단체 카톡 주소도 있으니까 들어오셔도 되고요. 보면 다 여러분이 털리고 오시더라고요. 주로 다 털리고 대순진리에, 기독교로 가면 기독교 뭐 2단 3단 뭐 이렇게 가다가 쭉쭉 돌다가 제 강의 들으시고, 또 쭉쭉쭉 돌다가 또 제 강의 들으시고, 주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털리는 게 뭐예요? 이 현상계에서는 이 물질을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영적으로는 또 귀신이 거해가지고 여러분 에너지도 쪽쪽 빨아먹고. 심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이 너무 심각해. 이게 이제 예수님과 부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귀신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지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90%는 귀신한테 장난으로 놀아나고 있고 10%만 어떻게든 좀 깨이기 위해서 조금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깨이지 못하면 찾지도 않거든요. 그래도 나름의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니까 참을 만나겠죠. 네. 진짜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소기반 생명체를 살면서도 귀신 노름에 놀아나고 그런 도사들 노름에 놀아나고 있어요.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그 도사들 하는 말이 거룩한 채하고 뭐 나마스테 하고 뭐 인도의 유명한 성인의 그 사진 걸어놓고 그 내용 줄줄 적어놓고 하니까 뭐 그 내용이 뭐 어쨌는데 그 내용 그건 누구나 하는 내용이잖아. 에? 자기 내용도 없고. 그래놓고서 이제 현혹을 하니까 제가 욕 들어먹고 자꾸 개정 해지당해서 이제 욕에도 욕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현상계의 내용을 다루면서 좀 욕 좀 하겠습니다. 누군 그래요.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비판해도 됩니다. 요괴들은 비판해도 돼요. 예? 도반들은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도반의 입장이면 비판할 필요는 없는데 요괴들은 현혹을 시키잖아. 여러분이 미혹을 하게 하고 여러분이 참을 못 찾게 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뭐 하는 겁니까? 갈취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도둑놈이지. 진짜 도둑놈은, 영적인 도둑놈은 도둑놈으로도 생각도 안 해. 물질적인 거 뭐 하나 훔쳐간 거 가지고 쌩라리 치면서 그거 하나 뺏기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놈들은 생각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 훔쳐가는 귀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강탈하는 이런 도적대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요괴들이에요, 요괴들. 이 요괴들이 어떻게 오는지도 여러분이 이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거룩 떨고 있는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나는 유학을 어디 갔다 왔고 이런 인간들 다 가짜래. 가짜. 짓게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 유학 갔다 오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뭐 자기 게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갔다 오는 인간 주고 자기 게 있는 인간을 내가 못 봤어요. 여러분, 저는 참고로 그냥 국내에 있었고 비행기도 한번 타본 적도 없어요. 해외 나간 적도 없어. 제주도 간 적도 없어. 오로지 그냥 찾아 헤맨 사람이에요. 찾아 헤매다 보니까 여러분의 심정은 어찌 보면 제일 제가 다 잘 이해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무튼 그 인간이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딱 보내니까, 페북에서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니까 하는 말이 사진을 보내라. 사진을 보니 귀신이 깃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곧 뭐예요? 천도제 지내야 된다. 천도제 지내려면 돈 1,000만 원 들죠? 한 번 갖고 됩니까? 7번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돈 한 7,000만 원 빼먹는 인간인 거예요. 내가 가만보니까. 그러니 도사가 뭘로 돈을 벌어가지고 호화생활을 해요. 에? 내가 아무리 머리 짱구 굴려도 도사 행세하면서 돈 벌 방법이 크게 없는 것 같던데. 에? 뭘로 벌었겠어요, 그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아졌나? 천도제,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천도제가 원래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차원계, 현상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 그림은, 제가 그려놓은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미나 때 했던 내용이에요. 세미나 때 안 오신 분들이 태반이시니까,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무슨 내용이냐? 자, 우리가 무국이 태극을 냈다 했죠. 그 태극이 음양 오행, 그죠? 을 내교 이렇게 이제 삼남한상을 펼쳐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자, 이것이 실제적인 관계는 태극이 있냐, 무국이 있냐, 무국이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국의 자리는, 실제적으로 무국의 자리는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태극을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져. 이게 반대로 그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리네. 이렇게 그려야지. 회전 방향이 이렇게 돼야지. 그죠? 자, 요게 이제 숫자로 풀면 6과 9의 관계, 또 3, 6, 9로 풀면 요게 3이고 요게 이제 6이고
요게 요 안에 요 가운데가 또 구로도 풀 수 있습니다. 구. 즉 이 가운데 여기 꼭지 있죠. 즉 꼭지 딱 집어 가운데 찍고 회전을 돌리면 가운데 찍고 회전을 돌리면 여기는 가만히 있잖아. 바깥으로는 도는데 그죠? 회전을 하는데 가운데는 어때요? 꼭지 찍으면 가만히 있잖아. 즉 정지되어 있잖아. 이게 뭐예요? 무극의 자리가 요 자리가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무극이라는 것은 따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극이 이 세상을 뭐 했느냐? 펼쳐 놓았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상호관계.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고 우리가 펼쳐놓은 세상은 또 현상계, 차원계를 이렇게 펼쳤는데 현상계는 현상계대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계와 우리 차원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기독교적으로는 사람들이 영계니 육계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영계니 육계니 하는 것도 하는 말들이 사람들이 요 상황에서 영계 육계를 표현을 하는 거죠. 요 위쪽으로 영계다. 요 아래쪽으로는 육계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여기 규소 중간으로 해가지고 이불로 해놨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 여기를 두고 영계, 여기를 두고 육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영계 육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육계라는 건 몸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몸은 어디에 있느냐면 차원계에 몸이 다 있는 거예요. 차원계. 실제로 영계 육계는 요 관계 차원계를 두고 우리가 영계 육계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영계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영계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뭐만 있냐면 정보만 있어. 즉 이쪽에서 영계에서 들어오는 무엇이 흘러 들어오냐면 정보가 흘러 들어와요. 정보가 흘러 들어오고 정보가 흘러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우주 서버, 우주 디스크, 기억 저장소. 말하자면 여기가 참나. 이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희석 선생님의 그 강의에 보면 기억은 우주에 저장된다 했죠. 우주 어디? 여러분. 우주라고 말만 하지. 우주 어디에 저장되냐고요. 우주. 그냥 우주? 막연한 우주가 아니라 우주 서버. 저는 표현을 그래놨어요. 우주 서버, 우주 디스크, 기억 저장소. 이 우주에 기록된다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디를 이야기하느냐면 여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계.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은 있다 없다? 나라는 이제 개인적인 거죠. 말하자면 객체라고 해야 될까요? 객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쪽으로 가면 있다 없다? 이쪽으로 가면 나라는 존재가 전체 안에 부분적으로 내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뭐만 가냐면 정보만 가니까. 그러니까 이 영들이 이쪽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차원 매트리스 열었죠. 일로 가면 내가 사라지니까 근데 사라졌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왜냐면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뭉끈거리 존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라진다고도 볼 수도 없겠죠. 근데 객체로서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왔다 갔다리 하고 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차원 매트릭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한번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면 올라가기가 어렵다 쉽다?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상호작용에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를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에너지 순환 관계에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승은 플러스, 하강은 마이너스. 그럼 상승은 차원계의 상승은 위로 올라가는 게 상승이죠. 그럼 영계와 차원계로 이야기하면 어디가 상승이에요? 영계로 가는 것이 상승이에요. 여기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세상. 마이너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태극을 펼쳐놓고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전체적인 아이고 이래 사라져버렸네. 이것이 전체적인 뭐예요? 우리가 펼쳐놓은
세상은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펼쳐놓은 거는 같이 포함이 된다면 같이. 예?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정보를 받고 체험을 하고 있다 하는데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정보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영감을 받는 겁니다. 영감. 상위 존재에게 영감을 받아요. 상위 존재가 착하면 여러분 상위 존재가 착하면 착한 상위 존재가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크게 빼앗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채식주의자 이야기 예를 들어 보면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을 하되 동물은 안 먹잖아. 근데 채식을 하든 동물을 하든 똑같이 뭐 하는 거야? 먹기는 먹는 거야. 근데 사람이 착하면 덜 먹듯이 포화가면 포화갈수록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악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을 줍니다. 주기는 하급신이든 고급신이든 영감을 줘요. 어디서? 이 차원 매트리스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받는 영감이 있고 어디서 오는 영감이 또 있는 거냐면 실제적인 영감은 여기서 오는 게 실제적인 영감이죠. 이쪽에서 오는 영감. 이쪽에서 오는 영감은 요 밑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이것은 골고루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즉 하늘이 비를 사람을 가리면서 줘요. 아니면은 누구에게나 줘요. 누구에게나 주잖아요. 즉 연계에서 오는 정보는 사람을 가리면서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는데 사람이 받을 그릇이 돼야지 받잖아. 그래서 자기만의 자기의 우주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 우주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우주를 만들면 고기까지만 담고 그릇이 크면 큰 대로 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그릇을 뭐 하는 거예요? 펼치고 키워야 되고 그릇을 확장을 해야 되죠. 그 확장하는 것이 뭐예요? 의식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 확장을 했을 때에 더 큰 것을 받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나로 제가 참나로 가라고 이제 가르치는 강의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왜냐면 웬만하면 어디로 가라고 가르치는 강의냐면 빛의 몸. 결국은 빛의 몸 중에서도 빛의 몸도 육체를 못 받으면 다시 육체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살아요, 빛의 몸이. 몇십만 년은 살겠지. 예? 탄소 기반이 120년이고 탄소 플러스 규소가 좀 더 오래 살고 규소 기반이 1000년 이상 살죠. 그 다음 플라즈마나 더 엄청나게 살 것이고 빛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살 것이지만 이들은 몸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빛의 몸, 플라즈마 몸, 여러 가지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뭘 추구를 하냐면 영생을 추구를 하는데 무엇의 영생이냐면 영혼의 영생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어떤 몸이냐? 빛의 몸. 이 빛의 몸은 여기서 말하는 이 빛과도 조금 여기서 말하는 이 빛보다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보다도 더 상위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빛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선도 수련에서 말하는 뭐 양신체다, 양신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존재가 굳이 몸을 내가 이제 나중에 바꿔 입지 않더라도 윤회 환상이어가지고 몸을 자꾸 안 받더라도 내가 자유자재로 어떻게 하느냐 몸을 만들 수도 있고 몸을 안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빛의 세계로도 갈 수도 있고 탄소 세계로도 올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영생이거든. 어찌 보면 이 차원 매트릭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바이러스지. 네, 만들어 놓은 입장에서는 규칙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거는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 이 자유자재가 되면 여기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도 갔다가 또 여기도 왔다가 여기도 갔다가 왔다가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청기 누설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일단은 궁극적인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든 이러하다 이 말입니다. 이러하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하다가 이렇게 한나 모르겠네. 아무튼 차원계, 영계에 대한 내용이 이 현상계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내용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주로 많이 속느냐면
귀신들에게 많이 속는다. 귀신들한테. 귀신들한테 속고 요괴들한테, 이 요괴들은 몸을 입고 있는 요괴들이죠. 인두껍을 쓰고 있는 요괴들 한때 속아서 털리고, 에? 다 그런 거예요. 에? 도를 찾고 길을 찾는다고 갔더니 털리기만 털리고 앉아있죠. 저한테까지 다 오시면 다 털리고 오시더라고요. 아무튼 차원계와 연계에 관한 설명 조금 이해가 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차원계 연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자, 내일은 업보, 카르마, 업장 소멸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픈이었습니다.